네, 오늘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시승하고 있습니다. 이전까지는 디스커버리 디젤을 많이 시승했었는데 오늘은 P360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탑재된 차 타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남다릅니다. 아무래도 가솔린이 디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주행 감각도 좀 다르기 때문에, 그래서 여태까지는 진짜 거친 오프로더를 경험해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디스커버리의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. 이 직렬 6기통 엔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가속력, 그리고 뭐 이런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, 최고 출력 360마력에 최대 토크 51 정도 되는데 지금 성능도 뭐 말 그대로 부족함 없이 정말 차를 잘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 실력은 갖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 도입된 이제 현재 현행 디스커버리들은 모두 다 그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굉장히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그래서 타기도 굉장히 편하고, 처음에 제원표 보기 전에 이렇게 차가 푹신푹신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스펜션 세팅에서도 다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, 뭐 여느 랜드로버, 레인지로버가 안 그렇겠습니다만 뭐 실내 마감재 상당히 고급스럽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신규 디스플레이들의 어떤 적용 방식들, 뭐 11.4인치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디지털 계기판 이런 부분들도 이런 국내 LG전자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맵 같은 경우도 이제 T맵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조작이라든지 보이는 시인성들 이런 부분들도 꽤나 익숙하고, 그리고 지금 공조기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들이 지금 요 내부에 다 들어와 있는데, 자주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밖에 빼서 쓸 수도 있고, 지금 뭐 이제 조금 차에 익숙해진다고 하면 이제 맞춤식으로 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, 설명서는 한 번 정도 좀 꼼꼼히 읽어 보셔야겠습니다만 지금 적용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 처음 받았을 때 크기도 크지만 이렇게 각진 외형 때문에 멀리서 봐도 디스커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. 뒤도 상당히 공간이 넓고 그랬는데, 지금 현행 디스커버리도 뭐 굉장히 디자인이 멋지긴 합니다만 이전보다는 조금 둥근둥근한 모습들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눈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LED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인상이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. 확실히 이전보다는 어떤 디자인적으로 좀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나 세련돼졌습니다만, 한편으로는 또 그 역시 디스커버리답게 좀 이런 덩치를 강조한 그런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여전히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,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차를 앞에서 봤을 때랑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다릅니다. 뒤에서 완전 후면으로 보았을 때는 또 이게 차가 생각보다 되게 크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옆이나 앞에서 보면 진짜 와, 이 차 운전할 수 있겠어 라고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웅장함을 자랑하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들은 조금 취향이 탈 것 같습니다. 내가 좀 큰 차를 좋아해 라고 한다면 이제 디스커버리만한 차가 없겠고, 난 큰 차 조금 부담스러워 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저라면은 랜드로버에서는 디펜더 쪽이 더 낫지 않으실까. 디펜더도 이게 어깨나 이런 크기는 상당하지만 이 또 휠베이스나 앞에 폭이 짧다 보니까 또 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확실히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회전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쏠림이 없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막 확확 잡아 돌리고 이런 게 목적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요. 최근에 디스커버리를 포함해서 요새 나와 있는 이제 랜드로버 차들을 쭉 시승하면서 느낀 게 의외의 강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 무선 충전,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상당히 잘 되는데요. 뭐 다른 브랜드들도 당연히 충전은 잘 되죠. 그런데 이게 좀 초기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각을 좀 잘 안 맞추면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디스커버리 시승할 때는 보면 그냥 거의 신경 안 쓰고 툭툭 던져놔도 충전이 안 된 경우가 없어서, 뭐 배터리가 없어서 뭐 전화를 못 받거나 촬영을 못 했던 낭패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. 이것도 사실은 많이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차가 속도를 붙이고 줄이고 할 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고급집니다. 고급지다는 게 어떻게 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,
그런 차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 이게 V6랑 직렬 6기통이랑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. 특히 직렬 엔진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이렇게 좀 힘을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랄까,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직렬 6기통 엔진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고, 다운사이징 되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제 이런 차는 만나보기가 어려울 텐데,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48V 하이브리드 통해서 이제 친환경성 더 좀 강조한 부분이 있고,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다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더 엔진이 작아지고 혹은 이런 내연기관차가 점차 사라지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하겠으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 좀 이런 차를 언제까지 탈 수 있을까? 분명히 이런 차를 타지 못할 날이 올 텐데 정말 아쉽다, 이런 생각이 들고, 실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외면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막 아예 없지는 않아요. 있는데 사실 이런 디스커버리 정도 되는 차를 탄다면 다 본인들이 감안하지 않을까요?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뭐 시끄럽다, 뭐 진동이 있다 라는 것을 어떤 단점으로 잡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. 마치 우리가 매운 닭발 먹으러 가서 이 집 왜 이렇게 닭발 매워,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웃긴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레인지로버와는 세팅이 조금 그 방향이 다르기는 해요. 레인지로버는 확실히 좀 오프로드 성능도 뛰어나지만 이런 일상주행에서의 어떤 그런 매끄러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조율을 해놓은 상태라면, 그래도 디스커버리가 이 정도는 소리도 나고 진동도 있지라는 정도의 반응성은 보여주긴 합니다.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이어서 90에서 92km 정도를 놓고 가는데, 차 간격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이제 속도를 붙일 때 차가 원체 좀 힘이 좋다 보니까 훅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. 이제 옆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오거나 할 때 물론 이제 차가 알아서 잘 서주긴 하지만 살짝 놀랄 상황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. 아무리 에이다스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지금 현재 조건에서라면은 또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됩니다. 그래서 요새 차박 말씀들 많이 하는데, 그러면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차박하면 사실 이 디스커버리를 넘을 차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. 완전 개조된 캠핑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반적인 그 주택 혹은 거주 상황에서 차의 너비라든지 어떤 주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수입차, 국산차 다 포함을 해서도 디스커버리가 확실히 좀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하려는 좀 두근거림을 좀 자극하는 게 있습니다. 이런 주행 감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, 차가 자체 태생부터가 좀 어디 여행을 하고 뭐 탐험을 하고 뭐 발견하고 이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DNA가 잘 현행 디스커버리까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